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 김영일 시의원은 군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아파트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거리가 정치인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불법이든 말든 무조건 걸고 보자는 식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정치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가 군산시의회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영일 의원은 오늘 열린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늘면서 군산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과잉 공급에 따른 악성 미분양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음파호수 공원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야산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한 아파트는 계약이 마감됐지만 200가구 넘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음파 주변의 미분양 아파트는 군산 전체 752가구 가운데 304가구. 군산 구암동의 택지개발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이 전체 318가구 가운데 256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미분양 사태가 내년 이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새로 입주해야 할 세대가 3천여 가구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2022년 19개의 아파트 단지에 건설 허가를 내준 게 미분양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아파트 승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이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군산의 인구는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2만 명이 넘게 줄고 같은 기간 입주 세대는 2만 1천여 가구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새로 허가된 아파트 단지만 13곳. 인구 감소 속에 공급만 늘면서 장기적인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과잉 공급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산. 아파트 공급 조정과 실수요 중심의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아리백 산업단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단법은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을 구축하고 새만금 입주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새만금 수변 도시에 813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주도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기관은 외국 기업 주재원 자녀 등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가 통합된 구조로 정원은 540명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수변 도시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핵융합기술 실증단지로 새만금을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이 핵융합 실증단지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부지와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이 채택되면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군산시에 출연금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 군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수익성 악화와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건립비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요청액의 전면 수용은 어렵다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군산 전북대병원은 지난 2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착공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4조 4,437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교부금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295억 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을 보면 미래교육 관련 예산이 27%가량 줄어든 387억 원, 교육시설 여건 개선이 17% 삭감된 4,543억 원, 전북 에듀페이 사업은 23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내에서 주 4.5일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정부 국정과제인 주 4.5일 근무제 형태인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제를 부서별 정원 25% 한도 내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직원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도내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과 도내에서 이동한 현지 방문객은 지난 1분기 월 평균 3,750만 명에서 2분기 월 평균 4,050만 명, 3분기 월 평균 4,14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을 송태규 전 원광고교장이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조강특위에서 단수 추천한 송 전 교장을 익산갑 지역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송 전 교장은 내년 8월까지 지역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익산이 불법 정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불법이든 말든 무조건 걸고 보자는 식인데요.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어 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단체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치 현수막을 도시경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익산 도심과 농촌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곳곳마다 정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가로수와 신호등, 보도 안전 펜스 등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걸린 정치 현수막이 오히려 불쾌감을 줍니다. 미관상으로도 나무에 걸려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 난립은 심해졌습니다. 추석 명절 인사부터 시작되더니 이제는 농업인의 날 축하부터 수능 응원 메시지까지 다양합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정치 현수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374명 가운데 96%가 통제와 철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했습니다. 너무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가로수 같은 데도 너무 막 난립해 있어가지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정당과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는 일정 기간 허용됩니다. 대부분 불법이어서 철거반이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 불법 정치 현수막 걸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행정당국조차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현수막만으로도 단속과 과태료에 시달리지만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수많은 정치 현수막은 철거조차 되지 않는 불공정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이든 말든 무조건 걸고 보자는 정치 현수막, 올바른 정보 제공이 아닌 경관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에서 버려진 자전거 재활용이 활발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재생자전거 40대를 행복나눔마켓뱅크에 기증했습니다. 재생자전거는 아파트와 학교,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장비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680대가 재사용됐으며 취약계층과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승인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테이펙스와 주황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 개발 행위 준공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두 기업의 설비는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발전 규모는 테이펙스가 182.4kW, 주왕산업은 709.9kW 규모입니다. 도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확정되며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11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되고 9명은 실종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3분쯤 어청도 남서쪽 150km 해상에서 99톤급 중국 어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사고는 중국 해경이 서해해양경찰청으로 통보해 알려졌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11명 가운데 2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실종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중국 해경과 상황을 공유하며 앞으로 사흘간을 집중 수색 기간으로 정하고 밤샘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재차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이 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아직 밝힐 수 없지만 피고 발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행인에게 불안감을 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쯤 손에 흉기를 들고 미룡동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 차례 내리치기도 했고 시민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산 오식도동의 한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2분쯤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태양광 시설 내 인버터 기기 한 대가 타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화목 보일러 화재가 매년 겨울철마다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는 16건입니다. 이로 인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9,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전체 화재의 75%가 부주의였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대부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촬영 금지 구역인 무주양수 발전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관광객 A씨가 드론을 이용해 무주 양수발전소 사진을 찍다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사진을 찍는 행위가 금지된 곳입니다.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 관광을 위해 무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 하섬 해상에서 60대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19분쯤 군부대로부터 고사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사람이 없는 고무보트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해경은 육상과 해상으로 수색팀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3시간 후쯤 하섬 인근 해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해 인계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간 뒤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3시쯤 전주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 찾아가 30돈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2명 외에도 공범이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시의회 의장단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산업단지 확충과 중소기업은행 부지 매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다이로운 모아복합센터 건립 등 7개 주요 현안의 추진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내년 본 예산과 상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익산 교육발전협의회가 열려 지역교육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익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익산교육지원청과 학계 시의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교육발전특구 26개 사업 추진 현황과 교육기관 지원 보조 사업, 대학 협력 사업, 장학재단 운영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여건 조성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롬 환급 행사를 12월까지 연장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2달간 결제 금액의 5%, 최대 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책지원 가맹점에서는 환급 5%에 인센티브 13%, 정책지원금 10%가 더해져 최대 28%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동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군산 1박 2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행사에는 군산학 강의와 근대 역사박물관 탐방, 짚라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군산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모인 여행숲도서관에서 오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상에서 처음 만든 공예품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문화와 상징적 장소를 공예 체험을 통해 배우는 어린이 문화 탐험입니다. 관내 군산 영광교회는 지역 어르신 50여 명에게 삼계탕을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 설립 50주년과 추수 감사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군산 영광교회는 흥남동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 가득한 삼계탕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4도, 익산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0도에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17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